조건 P, x는 4의 배수이다. 조건 Q, x는 2의 배수이다. 이 두 조건을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로 x를 4의 배수라고 한다면 x는 2의 배수가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되죠.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말한다면 x를 4의 배수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x는 2의 배수가 된다가 되는데요. 이 문장 구조는 가정이면 결론이다. 두 개의 조건을 가정과 결론으로 묶어서 하나의 문장 안에 표현되면 이제부터는 참과 거짓이 분명한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이 참이 되는 대상과 결론이 참이 되는 대상, 즉 가정의 진리집합에 있는 4의 배수가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있는 2의 배수 안에 모두 들어간다면,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참인 명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거짓 명제가 됩니다.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좀 더 간결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가 됩니다. 이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 P와 결론 Q를 화살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P이면 Q이다로 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조건문 또는 조건명제라 하고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다음과 같이 포함이 된다면 참인 명제가 됩니다. 여기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어서 조건문으로 나타내면 Q이면 P이다가 되고 2의 배수는 4의 배수이다가 되죠. 이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그 반대이면 거짓 명제가 됩니다.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하여 조건문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면 1번 조건 P는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다. 조건 Q는 사각형 ABCD는 마름모이다. 이를 통해 조건문 P이면 Q이다는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면 사각형 ABCD는 마름모이다가 되죠. 여기서 가정의 진리집합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변의 길이와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말하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므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2번에서 조건 P와 조건 Q를 P이면 Q이다. 그래서 실수 x에 대하여 x가 4가 아니면 x제곱은 16이 아니다가 되겠죠. 이때 가정의 진리집합은 4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므로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 명제가 되겠죠. 3번에서는 조건 P와 조건 Q를 통해 P이면 Q이다. 이는 실수 x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2 이하이면 절대값 x는 2보다 크다가 되죠. 여기서 가정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 이하인 모든 실수가 되고 결론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는데 가정에서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있지만 결론에서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결론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거짓 명제가 됩니다. 4번에서는 P이면 Q이다. 실수 x에 대하여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가정의 진리집합은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고요.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과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니까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5번에서는 P이면 Q이다. x가 정수이면 x는 무리수이다. 그런데 정수와 무리수는 서로소 관계, 즉 가정과 결론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면 1번 실수 A, B, C에 대해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면 A, B의 곱은 B, C의 곱보다 작다. 다음과 같이 반예가 존재하는데요. B가 0일 때 결론의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하고요. B가 음수이고 C가 양수일 때도 결론의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 2번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양수이면 X가 양수, Y가 양수이다. X와 Y가 양수이면 X 플러스 Y가 양수가 되죠. 그런데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클 때도 이 양수와 음수의 합이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포함하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 3번 실수 n이 소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홀수이긴 하지만 첫 번째 소수인 2일 때 제곱은 짝수가 되죠. 그래서 거짓 명제가 됩니다. 4번 x, x-1, x-2의 곱이 0이면 x 플러스 1, x-2의 곱이 0 이하이다. 자, 그러면 가정의 진리집합은 0, 1, 2가 되고요. 결론의 진리집합은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에 있는 실수 그리고 그 범위 안에는 0, 1, 2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인 명제가 됩니다. 5번 의미 아닌 정수 xy에 대해서 xy 곱은 0이면 xy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여기서 x와 y의 곱이 0이다. 그러면 x와 y를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가 0 또는 y가 0이 됩니다. 즉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적어도 하나가 0이 돼도 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즉 가정의 문장과 결론의 문장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임 명제가 됩니다. 조건문 P이면 Q이다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 참임 명제임을 알았고 이 조건문을 부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not P이면 not Q이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가 되고요. 문장으로 나타내면 X가 4의 배수가 아니면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진리집합은 결국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이 되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게 되는 관계가 되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조건 PQR에 대한 진리집합 PQR 사이의 포함관계가 다음 벤 다이어그램과 같다고 한다면 다음 조건문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 보면 먼저 1번 P이면 not R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P와 R의 여집합이 되고 R의 여집합은 다음과 같이 되므로 P를 포함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2번 P이면 Q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P와 Q 사이의 관계가 되는데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 3번 not P이면 not Q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의 관계인데 이때는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참인 명제가 되죠. 4번 R이면 not P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R집합과 P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 그러면 P의 여집합은 다음과 같이 되므로 집합 R을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번에 5번은 4번을 부정하게 되면 not R이면 P가 되죠. 그래서 진리집합은 R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P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이때는 포함관계가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 다음 명제와 부정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면 1번
16과 28의 공약수는 8의 약수이다. 여기서 16과 28의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16과 28의 최대 공약수 4의 약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4의 약수는 8의 약수가 되므로 참인명제가 되겠죠. 부정을 하면 16과 28의 공약수가 아닌 수는 8의 약수가 아니다. 즉 4의 약수가 아닌 수는 8의 약수가 아니다. 가정에 4의 약수가 아닌 수 중에는 8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론에 8의 약수가 아닌 수 중에는 8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므로 거짓명제가 됩니다. 2번 공집합은 다음 집합의 원소이고 부분집합이다. 여기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를 뜻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원소도 되고 부분집합도 돼야 된다. 그런데 공집합은 다음 집합의 원소가 아니므로 거짓명제가 됩니다. 부정을 하게 되면 공집합의 부정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되고 예를 들어 1과 2를 원소라는 집합으로 생각하고 다음 집합의 원소가 아니거나 부분집합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고의 부정인 또는 거나라고 하는 표현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원소가 아니면 되고요. 부분집합이 아니어도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준 1과 2를 원소라는 집합은 원소도 되고 부분집합도 되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3번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짝수이면 A, B는 모두 짝수이다. A 플러스 B가 짝수라고 하는 것은 짝수 더하기 짝수와 홀수 더하기 홀수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런데 결론에 가서 A, B가 모두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 더하기 짝수만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not P이면 not Q가 되는데 부정이라는 표현에서 보면 짝수는 홀수가 될 테고요. 모두라고 하는 표현은 동시에라는 표현이고 풀어서 얘기한다면 A가 짝수 그리고 B도 짝수이다. 부정의 표현은 동시에는 적어대가 되고 그리고는 또는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홀수이면 A, B는 모두 짝수가 아니다. 여기서 모두 짝수가 아니다 해서 모두가 아니고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의 부정인 적어도와 홀수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요.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 B는 모두가 아니다니까 적어도 짝수가 아니다니까 하나는 홀수이다로 표현이 되죠. 적어도는 또는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A가 홀수 또는 B가 홀수이다. 여기서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홀수라고 하는 것은 짝수 더하기 홀수, 홀수 더하기 짝수의 경우가 되고 A, B가 모두 짝수가 아니다. 즉 적어도 하나가 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짝수 더하기 홀수, 홀수 더하기 짝수, 홀수 더하기 홀수의 경우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부정은 참인 명제가 됩니다. 다음 보기의 명제 중 참인 것은 기억의 조건문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결국 x-y의 완전제곱식의 플러스 2xy가 되고요. 이것이 1보다 크다. 그렇다면 여기서 x-y의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2xy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크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니은의 조건문에서는 가정의 조건을 봤을 때 이를 인수분해를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결국 0이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거나 x, y, z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하므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디귿의 조건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예가 있습니다. x가 1일 때 y가 10분의 1이면 가정은 참이지만
결론에서는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거짓이 되므로 디귿은 거짓 명제가 됩니다. 리을에서는 가정에 있는 3개의 등식을 모두 합치게 되면 2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퀄 0이 되고요. 결국 x, y, z의 합은 0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x와 y의 합이 0이므로 z가 0이 되고 y와 z의 합이 0이므로 x가 0이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국 x, y, z는 모두 0이 되므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p-q의 값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A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2와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고 B집합은 3과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겠죠. 문제에서 명제 not A이면 B이다가 거짓이 되는 반예의 원소 P를 구해야 되는데요. not A에 대한 진리집합은 A집합의 여집합이 되기 때문에 5와 7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고 B집합은 3과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는데 이는 서로 포함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문은 거짓 명제가 됩니다. 거짓이 되기 위한 반예는 결국 A의 여집합에 있는 7이 되겠죠. 두 번째 명제 not A이면 not B이다가 거짓이 되는 반예의 원소 Q, 그렇다면 A의 여집합은 5와 7을 원소로 한 집합, B의 여집합은 2와 7을 원소로 한 집합인데 이는 서로 포함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 이때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원소는 결국 5가 되기 때문에 P-Q라고 하는 것은 2가 됩니다. 반예의 원소가 속하는 집합이 아닌 것은 명제 A이고 not C이면 not B이다. 먼저 가정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와 C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고요. 이는 결국 A에 대한 C의 차집합이 되고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은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 A, B, C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총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A에 대한 C의 차집합은 결국 기역 더하기 리을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B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므로 이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은 서로 포함관계가 되지 않고요. 이때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리을이 됩니다. 이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 아닌 것을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먼저 1번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 그러면 리을과 시옷에서 C집합을 빼기 때문에 결국 리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교환법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집합과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나타낸다면 1번과 같은 집합이 됩니다. 3번에서는 결합법칙을 통해서 결국 1번과 같은 식이 되고요. 4번에서는 먼저 교환법칙을 통해서 A와 C를 결합을 한 다음 교집합과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어서 A와 C의 교집합, 그러면 비읍과 시옷 영역이 되고 거기서 B집합을 뺀다면 결국 비읍만 남게 됩니다. 5번은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내고 결합법칙으로 나타낸다면 1번과 같은 집합이 되고요. 결국 반예가 포함되지 않는 집합은 결국 4번이 됩니다. 명제가 참이 되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조건 A는 소수이다. 그래서 진리집합 A는 2, 3, 5, 7을 원소라는 집합이 되고요. 문제에서 명제 A이면 not B이다가 참이 되는, 그래서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B의 여집합은 결국 소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B집합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B집합은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래서 소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 B집합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7개에서 소수의 원소 4개를 뺀 2의 세제곱계가 됩니다. 참인명제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벤 다이어그램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집합 A는 1과 2의 영역, 집합 B는 2, 3, 5의 영역이 되고요. 보기에서 기억 A이면 not B이다. 그렇다면 진리집합의 A집합과 B의 여집합, A집합은 1과 2, B의 여집합은 1과 4,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짓 명제가 되죠. 니은 C이면 A이다. 진리집합은 C집합이 A집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짓 명제가 되고요. 디귿 A이면 not C이다. 여기서 C의 여집합은 C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1, 2, 3, 4 영역이 되고 이는 A집합을 포함하기 때문에 참인 명제가 됩니다. 리을 B이면 not C이다. B집합과 C의 여집합의 관계 B집합은 2, 3, 5의 영역이 되고 C집합은 1, 2, 3, 4 즉 포함관계가 아니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미음 not B이면 not C이다.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1과 4의 영역이 되고 C의 여집합은 1을 포함하기 때문에 참인 명제는 디귿과 미음 2개가 됩니다. 다음 보기 중 거짓인 명제를 모두 고르시오. 집합 C에 대하여 A, B의 교집합의 차집합이 공집합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C집합은 A, B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보기 기억은 B이면 C이다. 그렇다면 진리집합 B가 진리집합 C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거짓 명제가 되고요. 니은 C이면 A이다. 진리집합 C가 진리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므로 즉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디귿 not A이면 not B이다.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에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짓 명제가 되고요. 리을 A이면 C이다. 진리집합 A가 진리집합 C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으므로 거짓 명제가 되고요. 미음 not B이면 not C이다. 그렇다면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먼저 B의 여집합 그리고 C집합의 여집합의 관계를 보았을 때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럼 보기 5개 중 거짓인 명제는 기억, 디귿, 리을 3개가 됩니다.